이번 주 첫 번째 가상자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공식 취임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친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던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했지만 취임 이후엔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취임 첫날 가상자산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시점에 맞춰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6대 정책 의제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정책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회복, 미국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 6가지입니다. 앞서 진행된 취임식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이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할 행정명령에 가상자산을 국가적 필수 또는 우선순위로 지정하는 전략적 문구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 전까지 한정단 기간 동안 비트코인 매입보다 비용과 시간을 우선 투입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틀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해당 TF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행보로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에스더 피어스 위원이 가상자산 TF를 이끌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취임 전후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락을 방록하는 트럼프 효과가 거세지면서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시한 공식 밈코인 트럼프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둔 지난 17일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 트럼프를 발행했습니다. 이 밈코인은 발행되자마자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까지 불어났지만 이내 급락했습니다. 이날 코인마켓kit 기준 트럼프 시가총액은 85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수석 민주당 의원인 맥신 워터스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를 가상자산 업계 최악의 사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용약관에 집단소송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구매자에 대한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어 익명의 자금 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 확인 제도 위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업비트 신규 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입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 등 추가 제재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당국의 이번 처분은 제재심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재심에서는 업비트의 서명 내용을 반영해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합니다. 첫 제재심의위원회는 21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업비트의 소명을 근거로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제재 내용은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말부터 진행된 업비트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신고 심사 과정에서 FIU는 업비트가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 건을 발견했습니다.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을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FIU 검사가 길어지면서 업비트는 지난해 10월이었던 사업자 갱신 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유사 사례인 코인마켓 거래소 한비코는 KYC 위반 등으로 19억 9,4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국의 제재와 관련 업비트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 제재와 법인 계좌 허용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 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특히 법인 계좌 허용을 앞둔 상황에서 규제 준수 능력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인 투자자는 개인과 달리 리스크 관리와 규제 준수를 더욱 중시하는 만큼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이 법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업비트가 법인 거래에 보다 용이한 시중은행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비트가 하나은행과 실망계좌 제휴를 맺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하나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은 현재 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실명계좌 은행 변경 추진 여부는 계약 사안이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뱅크와 하나은행 계좌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1사 다은행 체제 구축을 타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2위 거래소 빗썸은 실명계좌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교체하며 법인 영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빗썸은 2018년부터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었지만 지난해부터 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 변경 신고를 준비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빗썸은 농협은행과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FIU에 제휴은행 변경을 신청했지만 당국이 내용 보완을 요구하며 일단 보류됐습니다. 이에 빗썸은 지난해 9월 농협은행과의 계약을 6개월 단기 연장한 바 있습니다. 빗썸은 기업 금융에서 강점을 보유한 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법인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빗썸 원화 입출금 은행은 3월 24일부터 KB국민은행으로 교체됩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KB국민은행 계좌 사전 등록을 시작한 20일 빗썸 앱엔 국민은행 계좌를 미리 연결하려는 투자자들이 수천 명가량 몰렸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빗썸에서 사용할 원화 입출금 계좌를 사전 등록하는 사전 오픈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일 하루에만 2만 199계좌가 새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썸과의 제휴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부터 4일간 비대면 가입 건수는 2만 건을 넘었습니다. 빗썸은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NH농협은행보다 계좌 개설과 접근성이 더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 연령층이 높은 NH농협은행보다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2030 세대 고객층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KB국민은행과의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위메이드의 위믹스 유동화 방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장영국 전 위메이드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3차 공판에서는 위믹스 유동화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가상자산 위탁매매 기업 하이퍼리즘을 통해 위메이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믹스 1억여 개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당시 시가로 3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난 2022년 유동화 중단 선언 이후에는 에코펀드와 피투자사를 통해 위믹스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에코펀드 운용과 피투자사 처분이 위메이드의 간접 유동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하이퍼리즘을 통해 위믹스 직접 매도에 따른 유동화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이퍼리즘에 직접 에코펀드 조성을 제안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위믹스 피투자사들이 하이퍼리즘을 통해 위믹스를 처분한 것도 위메이드의 안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 전 부회장 측은 검찰이 위믹스 유동화로 간주한 모든 행위가 내부적으로 정한 유동화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부회장이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위믹스 유동화 개념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이날 공판은 6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앞서 검찰에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진행됩니다. 이상 최근 가상자산 주요 뉴스 말씀드렸습니다.